자, 항등식 두 번째 단원 나머지 정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거는 세 가지인데요.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 하고 추가해서 인수 정리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공부해 봅니다. 자, 이것이 다 다항식의 나눗셈, 그죠?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나머지 정리를 보면요.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하나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x 세제곱, 그 다음에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3차식이 있다고 합시다. 얘를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나오겠죠. 자, 마치 우리가 숫자 나눗셈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20을 6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다항식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점점점 나머지 이렇게 쓰니까 좀 계산하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쓴다고 그랬습니까? 자, 나누어지는 수 요거를 그대로 쓰고요. 그것은 몫과 말하자면 요 나누는 수는 뭐죠? 제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다. 이 몫을 우리가 q라는, 영어로 이제 quotient이기 때문에 q라는 문자로 쓰고 x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거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얘와 얘의 곱에다가 나머지 부분을 더한 것이다. 그 나머지를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뭐 rx라고 적어도 좋은데요. 그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나머지는 상수이기 때문에 굳이 다항식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상수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마치 이것은 20을 6으로 나누었을 때 3 그리고 2를 더한다. 그래서 제수와 몫의 곱에다가 나머지를 더해서 피제수가 된다 하는 요식, 요거 항등식이라 그랬죠. 네, 숫자 계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가는 실제로 해봤어요. 얘를 갖다가 이걸로 나누는 것은 세로셈으로 나누면 된다. 숫자 계산하고 다를 바 없다. 앞 단원에서 바로 공부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몫에는 관심이 없고 이 나머지에만 관심이 있다고 합시다. 이 나머지를 지금 R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 나머지에만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런 걸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 R 자체가 하나의 미정계수란 말이죠. 그럼 뭘 대입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이 몫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x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가 싸그리 없어져 버려요. 그죠? 0이 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변에 r만 남게 되는 거죠. 우변에 r만 남게 되고 좌변은 뭐가 됩니까? x 대신에 1이 들어갔으니까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해서 숫자만 남게 되니까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돼요? 5네 5. 그래서 나머지가 5다 하는 것을 실제로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나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나머지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의 본질은 뭡니까? 나머지 정리의 우리가 본질을 얘기해보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은 결국 수치대입법을 이용한 거다. 수치대입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의 본질은 결국 수치대입법이었다. 요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은 요 핵심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x-1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 잠깐 좀 지웁시다. x-1로 나누는 게 아니고 똑같은 식을 요번에는 2x-2로 나누는 경우 한번 내가 해볼게요. 2x-2로 나눴을 때 몫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때 몫을 q-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를 수 있으니까 r-라고 합시다.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여러분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냐면 2로 묶어서 x-1 q-x 플러스 r-로 쓸 수 있는데, 이걸 요 위에 있는 형태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야? x-를 먼저 쓰고 2q-x로 쓸 수 있죠. 요 위치만 여기로 싹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 r- 이렇게 딱 써버리면, 자, 어때요? 얘랑 얘랑 지금 뭐 생긴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뭐만 달라졌습니까?
얘만 달라졌죠. 위에서 Q라고 쓴 것이 여기서는 EQ 다시로 달라진 거고, 그 다음에 R 다시는 그대로 R이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R과 같다. 자, 그러면 말이죠. 좀 전에 나머지 정리의 본질은 수치대입법이라고 그랬고, 특히 이 제수를 0으로 만드는 숫자 x에다가 그 숫자를 대입을 해서 이 몫이랑 제수 부분이 곱해지는 걸 싹 다 없애버린다는 게 이제 이 나머지 정리의 본질인데, 2x-2도 1, x-1도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싹 다 0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하는 건 똑같아요. 자, 1 대입하면 뭐가 되죠? 여기다 1 대입하면 좀 전에 해봤죠? 5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5라고 하는 것은 결국 x-1로 나누나 2x-2로 나누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x-1로 나누나 2x-1로 나누나 어차피 x 대신에 1 넣어서 구한 나머지는 똑같다. 그런데 몫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x-1로 나눴을 때 몫을 q라고 하면 2x-2로 나눴을 때 몫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q-라고 우리가 썼는데 걔네들 사이의 관계가 qx equal 2q-가 되는 거니까 결국 q-는 2분의 1의 qx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2x-2로 나눴다 그러면 원래 x-1로 나눈 것보다 몫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왜? 당연하지. 얘가 갖고 있던 2를 앞으로 끌어와서 묶어내서 얘가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나머지 정리의 내용이에요. 별거 아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라지 r이라고 하면 라지 r은 f알파와 같다.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한 예에서는 얘가 이제 fx로 보는 거죠. 얘를 fx로 보면 결국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이 fx에다가 x 대신에 제수를 0으로 만드는,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드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한 것. 그것이 바로 알파죠. 여기서는 그거 같다. 그래서 r equal f 알파다. 자, 내가 여러분한테 나머지 정리가 뭐냐? 그러면 r equal f 알파. 요 하나의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의 이면에는 사실은 수치대입법, 항등식의 성질 중에 수치대입법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나머지 r을 f알파로 구해내는 거,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나누는 식, 즉 제수가 x-알파가 아니라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식. 뭐 얘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입니다만은 요 1차식이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형태죠. 1차식 ax 플러스 b. 요것을 만약에 우리가 제수로 해서 나눴다. 그러면 뭐야? 그 나머지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즉 마이너스 a분의 b죠. x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들어갔을 때 이게 0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래 식에다가 대입한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하는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내용이 좀 더 일반적인 거고,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이제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 그래서 1, 2번 내용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머지 정리는 그럼 어느 때 쓸까요? 네, 실제로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나눗셈을 해서 몫을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나머지만 알고 싶다 할 때는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우리가 이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걸 2차식으로 나누잖아요. 제수가 만약에 2차식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하나의 상수가 아니라 1차 이하의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를 구하면 안 돼요. 즉 f알파가 나머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나머지가 안에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나머지 정리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 잘 안 되시는 분은 다시 돌려서 반복해서 보시고요. 정리되셨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인수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죠. 사실은 성질도 좀 비슷합니다. 자, 인수정리 어떤 내용이냐? 여기 쭉 써놨는데 그냥 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예를 들어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책에 있는 예인데요. fx는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3차식이라고 합시다. 자, 얘를 말이죠. x-2로 나누었다 이거야. 그럼 몫이 있겠죠. 실제로 뭐 이건 나누어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나머지에 관심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제수를 0으로 만드는 2를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다. F2가 곧 나머지예요. 왜냐면 양변에, 이 항등식의 양변에 2를 대입하면 요거 싹 없어지고 나머지가 얼마다 라는 것만 나올 테니까요. x 대신 2를 대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니까 뭐냐 이거? 0 되죠. 나머지가 0입니다. 나머지가 0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 fx, 요 3차식은 x-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즉 이 r 부분은 안 써도 되는 거죠. 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식 fx가 있는데 멋모르고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어머 그 값이 0이 됐어. 아 그러면 얘는 x-2로 나누어 떨어지겠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일로 간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f2가 0이 된다는 걸 통해서 fx는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 즉 나머지가 0이다. 다른 표현으로 뭡니까? 인수분해된다. 뒤에 이게 떨거지가 없이 딱 곱의 형태로만 표현이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수분해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름이 인수정리예요. 이걸 이용해서 사실은 3차 이상의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화살표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쪽 게 성립하면 이쪽 거 성립하고 이쪽 거 성립하면 이쪽으로 성립한다. 한마디로 뭐냐면 역도 성립한다. 이 명제에 역도 성립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2학기 가서 자세히 할 거고요. 어쨌든 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나머지 r은 f 알파다. 즉 x-알파로 이 어떤 식 fx를 나눴을 때 얘기입니다. fx를 요거로 나눴을 때 나눌 때 f알파가 0이 되면 우리는 그걸로부터 fx가 x-알파 곱하기 어떤 몫은 알 수 없죠. 이건 나눠봐야 하는 건데 안 나눠보고 그 다음에 뒤에 떨거지 없이 즉 나머지가 0이니까 뒤에 이렇게만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x-알파는 fx의 인수다 라는 표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얘나 다 이거의 인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수분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중3 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 요거는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x-3하고 x 플러스 2하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얘나 얘를 다 이거의 인수라고 합니다. 뭐 사실 얘는 이것들의 배수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한 거죠. 약수와 배수. 이제 거기서 약수에 해당되는 개념이 이제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식에서는. 그래서 x-알파가 fx의 인수이다라는 결론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x에 대한 다항식 fx가 x-알파로 나눠 떨어지면 f알파는 0이 된다. f알파가 0이면 x에 대한 다항식 fx가 x-알파로 나눠 떨어진다. 이 두 가지가 다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것이면 얘가 성립하고 얘면 얘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역으로 적용한 것, 역으로 쓴 것 이렇게 합시다. 요것이 바로 뭐예요? 선생님이 정리한 인수정리의 의미입니다.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0인 것을 역으로 쓴 것, 이것이 인수정리의 의미가 되겠어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뭐 책에는 이런 표현 없지만은. 자,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뭐 fx라는 식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 fx라는 식이 뭐 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이 있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f-3은 0이 돼야만 해. 0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근거는 바로 인수정리다. 그리고 인수정리의 그 본질은 사실은 나머지 정리에 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자, 이해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